네, 마지막으로 경합 지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합 지역 살펴보기 전에 11시 기준 사전 투표율이 나와서 사전 투표율 잠시 안내 드리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전국 사전 투표율입니다. 11시 기준 5.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사전투표율 시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은 5.1% 사전투표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7%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구가 지금 최저투표율입니다. 3.9%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사전투표율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 21대 총선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3.7%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5.1%로 역시나 지난 사전투표율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사전투표는 이제 시작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사전투표율보다 좀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경합 지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네. 과연 경합 지역 중에는 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반도체 벨트 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 서울에서는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용산, 그다음에 동작을 이런 데가 좀 주목이 되어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마지막 전선 같은 곳이라서 거기까지 무너진다면 예. 정말 뭐 어디까지 의석이 지금 갈지 예. 좀 걱정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경기도 지역에서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오고 있는 분당, 예. 그다음에 그 이원모 후보가 용인. 하고 있는 용인, 예. 뭐 이런 곳이 좀 주목이 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남으로 가면은 뭐 김두관 후보가 나와 있는 양산 지역이나 그다음에 주진우 후보 나와 있는 해운대 예. 이런 데가 좀 주목이 돼 보여요. 이런 데가 사실상은 이번 총선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 성격의 강세 이런 거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쪽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가장 승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쭉 봐야겠지만 사전투표율로 앞서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남이 조금 더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하고 있고 영남 지역이 조금 낮은 사전투표율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양상들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벨트 쪽에서는 이제 용산, 동작 정도 짚어주셨고 나머지 지역은 어떤 좀 변수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아까 사전투표 나오지만 2020년 대선 때 11시 때 사전투표율이 5.38%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5.1%는 거의 육박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기 예.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접전 지역의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아마도 접전 박빙 지역에는 저는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관심도도 왜냐하면 높고. 아니 모든 결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지금 얘기하는 뭐 한강벨트라고 얘기하는 곳이 12곳이고 낙동강벨트를 10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결국 이제 반도체 벨트를 포함해서 저는 관심 있는 게 지금 사람들 속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가시티 편입 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포를 포함해가지고 예. 그 뭐 하남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쪽도 실은 뭐 지금은 분명히 박빙인 아닐지는 모르지만 숨어 있는 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고 한다면 관심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예. 예를 들어서 접전이다라는 거는 의외인데 이거는 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일 저는 관심 있는 거는 실은 낙동강벨트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잊혀지려고 그랬다고 하신 분이 전혀 잊혀지지 않게 행동을 그게 오히려 저는 보수 결집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로 저는 역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낙동강벨트 중에서 특히 김태호 후보하고 지금 김두관 후보는 양산을이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사조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니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낙동강벨트에서는 최대 격전지. 최대 경쟁지 이 부분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교수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